저는 비록 금전적인 부분에서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기는 했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아버지, 어머니 아래에서 착하게 자랐다고 자부합니다. 교우 관계도 원만했고 공부도 곧잘해서 늘 반에서 상위권에 들고는 했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이성적인 쪽으로도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없기는 했어도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집이 가난한 것만 빼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집이 가난한 게 그렇게 큰 문제이자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 사는 집 애들보다 불편한 게 있던 건 맞아요. 다른 애들은 과목마다 학원을 3-4개씩 다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과외까지 하고는 하는데 저희 집은 전 과목 통틀어 학원 하나 다닐 형편도 안 돼서 저는 늘 친구들이 쓰다 남은 문제집, 선생님이 주는 교사용 문제집들을 가지고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엄마랑 아빠가 뒷받침을 못해줘서 어떡해? 독학으로도 남들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니 부모님은 제가 성적을 가져올 때마다 기뻐하시면서도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으로서 늘 제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준다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시고는 했는데 특히 성적표가 나왔을 때 더 그랬죠. 그런 부모님 반응을 보고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대학을 가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빚이 있는 상황에서 제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빚을 추가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가는 대학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어차피 대학 다니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없었고 그냥 빨리 취업해서 돈 벌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 저는 이름 있는 대학이 연거푸 붙었지만 갈 돈이 없어서 결국 고졸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부모님이 신경 쓰시는데 거기다 더 얹기 싫어서 일부러 바로 돈 벌고 싶은 척 했던 것 같네요. 비록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일찍 사회생활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아주 작은 동네 사회에서만 살다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한다는 게 제법 괜찮더라고요. 유미 씨는 참 일을 잘해. 그리고 그런 동료들이 내뱉는 저에 대한 칭찬을 겸손한 척 듣는 것도 기분이 짜릿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성과도 잘 내서 그런지 제가 회사 내에서 제일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분들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을수록 자연스럽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은데 밥은 챙겨 먹으면서 일해요. 남편도 당시 저를 칭찬하는 직장 상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나 남편과는 같은 팀으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도 같이 일을 할 때가 더 많았죠. 저희는 업무 특성상 팀이 다 같이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칼같이 퇴근을 해도 팀끼리 같이, 야근을 해도 팀끼리 같이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저를 유독 예뻐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했고 함께 회사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유독 저를 챙기려 드는 모습이 자주 들어오니까 쉽게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도 내심 남편이 마음에 들었기에 일 몇 개월 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빠르게 결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고 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서 저는 남편과 사귈 적에 결혼 정년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남편이 딱 결혼이 조금 급해질 시기였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몇 번의 연애를 해봤지만 남편만큼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없었기에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자기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올래? 라며 결혼 허락부터 받자고 했죠. 아이고 우리 유미 남편감이라고? 멀리까지 오느라 고생했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체격을 보고 아빠는 엄청 듬직하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생각인데 부모님은 남편의 여러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고 특별히 나빠 보이는 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것 같아요.
좀 뻔뻔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저희 집에서 쉽게 결혼 허락을 받은 만큼 저도 남편네 부모님을 만날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허락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집이 아주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직급상 제 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흠이라고 할 정도로 벌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 성우 여자친구라고? 같은 회사? 네, 회사 다닐 때 성우 씨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대학은 어디 나왔고? 고졸입니다. 분명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기에 더욱 금방 수락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고졸이라고 답하자 그 순간 시부모님 안색이 눈에 띌 정도로 굳더군요.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고졸인 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는 티가 팍팍 났습니다. 고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질문도 하고 인사치레성 말이긴 하지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어요 라며 저를 환영하는 느낌이었는데 딱 고졸 소리를 듣자마자 급격히 저에게 관심이 식은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요새 고졸이 뭐 흠인가요? 남편은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요지부동이었죠. 썩 좋지 않은 기분으로 어영부영 집에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부모님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기에 알았다고 하고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다른 거면 몰라도 이제 와서 다시 대학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제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면 모를까 좋은 대학에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 걸 뭐 어쩌겠어요. 여보, 부모님이 너무 단호하시네. 남편만 중간에서 쩔쩔 매느라 곤욕이었죠. 그래서 그냥 나 다시 한 번만 집에 데려가줘. 같이 결혼하는 건데 나도 같이 설득하면 좀 더 효과 있지 않을까? 라며 시부모님을 다시 한 번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네 집에 들어가니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딱 봐도 별로 반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고졸이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저 정말 성우 씨랑 평생 잘 살 자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성우 씨랑 같이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제일 말단이었지만 머리 좋다는 업무적인 칭찬은 누구보다 많이 받았어요. 못 배운 것 같아서 불안하시겠지만 현명한 아내 역할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그렇게 몇 번을 더 찾아가며 애쓰고 나서야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저희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덧붙였죠. 바로 본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라 너랑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랑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한다. 그게 싫으면 이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한다. 워낙 시집살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시부모님과 살고 싶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결혼을 하기를 원했으니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기껏 살아봤자 1, 2년 정도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남편을 꼬셔서 분가할 생각이기도 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짧은 신혼여행도 다녀온 뒤 저는 본격적으로 시댁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시부모님은 도저히 며느리 대접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듯이 무슨 시종 부리는 것처럼 저를 써먹었죠. 어떻게 신혼여행 가느라 싼 캐리어 풀 시간도 안 주고 다녀왔으면 어서 밥이나 차려라 라며 부엌에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호칭도 말이 안 됐습니다.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는 건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다못해 며느리라고는 불러야지 매번 야야 이러면서 부르고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시키는데 진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쳤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센 편이기도 하고 솔직히 어떤 부분으로 봐도 시부모님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참은 이유가 있다면 오로지 남편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남편 부모님 되는 사람들이랑 싸우면 당연히 남편도 난처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몇 달 이상 지속되니 남편 생각해주다가는 제가 죽겠더라고요.
시부모님 행동만 보면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노예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야, 얼른 일어나 봐라. 하면서 깨우길래 비몽사몽한 눈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네 시애비가 출출하다는데 주전부리 좀 만들어 오너라. 라며 꼭두 새벽도 안 된 시간부터 요리를 시키질 않나. 세탁기 돌려서 빨아도 되는 것들을 굳이 손빨래 시키면서 제가 어머니, 이거 세탁기 돌려도 되는 빨랫감이에요. 라고 하면 게으르다느니 그러면서 무슨 현명한 아내가 되겠다고 짓거렸냐면서 온갖 타박을 다 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 미워하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퇴근한 남편 붙잡고 은근히 저런 식으로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참았으면 남편이 좀 중간에서 잘 대처해 주기를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본인 부모님이 말투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 거라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냥 알겠다면서 참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부려먹는 행동은 매일 도가 지나칠 정도였지만 원래 시댁살이가 다 이런 거지 하고 혼자 위로하며 그렇게 견뎠어요. 대신 남편한테 은근히 우리 1년 정도만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분가하면 안 될까? 라며 둘이서만 신혼집을 차릴 것을 권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것마저도 제 편을 안 들더라고요. 원래 결혼할 때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게 조건이었잖아. 아마 허락 안 하실걸? 그래도 그렇지. 솔직히 시부모님이랑 산다고 해도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아? 당신은 반대로 내 친정 부모님이랑 평생 살면서 두 분 보살피고 지낼 수 있어? 어떻게 그거랑 비교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은 아예 함께 살 일이 없잖아. 같은 거지. 당신은 회사만 다녀오면 집에서 쉴 수 있지만 나는 회사를 가는 날이든 안 가는 날이든 매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시키는 집안일 때문에 쉴 새도 없어. 1년, 2년 정도야 그냥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치고 견디지만 솔직히 평생은 말 안 되는 거 알잖아. 그 문제로도 남편과 몇 번 싸웠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남편은 그런 잡다한 일을 안 시키고 몸 편하게 냅두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분가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도 힘들게 하는 판에 남편까지 제 편에 서줄 생각을 안 하니 저도 여러모로 막막하더라고요. 그나마 분가는 남편 말대로 결혼 전부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무슨 동네 개부르듯이 야야 거리는 건 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알겠어. 분가는 일단 내가 참을게. 근데 적어도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은 받고 싶어. 며느리 대접? 무슨 소리야? 당신 알아?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 부를 때마다 야야 거리는 거. 다정하게 유미야 하는 건 기대도 안 해. 근데 최소한 며느라가라고 해주거나 아무튼 좀 존중해주는 호칭으로 불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왜 화를 낼 거리야? 엄마랑 아빠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날같이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 말투 원래 그렇다고. 가까이 생각할수록 그런 거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 하루에도 10번도 넘게 시부모님이랑 떨어져 살고 싶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살 때도 그렇게 막되먹은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의 부모님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니 마음 같아서는 온 동네방네 소문나도록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가끔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투정이라도 부릴까 싶었지만 엄마랑 아빠도 제가 시댁에서 이런 대접받고 있는 걸 알면 저보다 더 속상해하실 테니까 가끔 친구를 만나서 속 이야기 털어놓는 정도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꾹 참는 게 더 만만히 대해도 된다는 뜻처럼 보였는지 어느 날부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제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갑자기 저희 집안을 들먹였습니다. 이 정도 요리 하나 못해서 뭐 해먹고 살 거니? 너그 집에서는 이딴 식으로 가르치디? 그래도 그동안은 눈물은 안 흘리고 혼자 화를 삭히는 정도였는데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언급하니까 울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 울었다가는 또 그걸로 트집 잡히면서 한 소리 들을까봐 앞에서는 그냥 잘못했다고 수그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고 그랬습니다. 그쯤 되니 이제는 부모님한테라도 털어놓아야겠더라고요.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그래도 차마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래서 시댁살이가 고달프다는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친정에서 쉬고 싶다 말하니 엄마랑 아빠는 언제나 집에 있으니 편할 때 와. 라고 하시길래 그 길로 바로 버스 끊어서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댁 식구 허락은 받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친정에서 급히 부른다는 말만 하고는 바로 가봐야 한다고 하고 대충 짐 싸서 나왔어요. 우리 딸, 왜 이렇게 야위었어? 시댁살이가 그렇게 힘들어? 명절 때 말고는 도저히 친정에 갈 시간이 안 나서 그전 명절을 마지막으로 부모님 얼굴을 못 봤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의 일주일은 친정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좋아하는 맛있는 것들만 잔뜩 먹고 엄마랑 아빠랑 팔짱 끼고 집 근처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마음 같아서는 계속 친정집에 있고 싶었는데 시간이 어찌 그리 빠른지. 시댁에 있을 때는 1시간이 1년 같았는데 친정집에서 마음 편히 푹 쉬니까 하루가 1분 같더라고요. 시댁에 돌아오고 나서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친정에 갔다 온 기억을 양분 삼아서 하루하루 시부모님 히스테리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저는 다시 한번 급하게 친정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유미야, 너네 아빠가 쓰러졌다. 사돈어른한테 말씀드리고 얼른 집으로 와라. 아빠의 병명은 만성 신부전증이었습니다. 평소 밥 먹을 때마다 꼭 소주 한 병씩은 챙겨 드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신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거였죠. 게다가 급작스레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다정하던 아빠가 정신도 못 차린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을 보니 너무 절망적이어서 면회 시간에 아빠 손을 붙잡고 혼자 엉엉 울었어요. 며칠 친정에 있는다고 해서 아빠가 낫는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 걱정이 되어 좀 더 묵다가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벌어졌죠.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는 저를 본 시부모님은 혀를 쯧쯧 차더니 대뜸 그래, 너그 친정아버지 재산은 좀 있으시다냐? 대충 들어보니 그렇게까지 됐으면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다던데. 그러면 돈이라도 잘 물려받아야지. 라며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상황인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걱정은 안 해줄 망정 빈말이라도 괜찮냐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아빠 걱정 때문에 더 있고 싶었던 거 시부모님이 얼른 올라오라며 난리를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온 거였는데 얼굴 보자마자 그런 소리부터 하니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방에 들어와 문을 쾅 닫은 뒤 본격적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분가하고 싶어. 아까 당신 아버지랑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아빠 재산 있냐면서 어차피 죽을 거 돈이라도 물려받으라고 그러더라. 어른이 말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지금 장인어른 때문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말 거는 거 자체가 싫은 거 아니야? 당신은 역지사지 좀 생각해. 당신 아버지가 사경 헤맸는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어차피 죽을 거 돈이나 물려받으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 그쯤 되니 남편과도 더 이야기할 가치가 없더라고요. 따로 살 생각도 없고 계속 자기 부모님이라고 편들어주는 거 보니 역시 이혼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동안 당했던 거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식사랍시고 흰밥에 김치 하나만 내놓고 청소도 시부모님 방이나 거실은 빼고 제가 있는 방만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지금 미쳤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앞으로 밥이고 청소고 다 안 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먹고 치워, 이 미친 노친네야. 라고 이야기하고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시부모 입장에서는 숟가락으로 끝난 게 다행이었어요. 시부모는 어안이 벙벙한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지금 뭐라고 했어? 너는 위아래도 없냐?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 라며 버럭버럭거리길래 대꾸도 안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네 미친 부모 혼자 데리고 살아. 내가 바보다. 누굴 욕하겠어. 너 같은 마마보이 만난 내 잘못이지.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끊었죠. 당시 남편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간 상황이었는데 제 전화에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열받아서 길길이 날뛰는 자기 부모랑 제 꼴을 보고는 대충 상황 파악을 했는지 남편은 대뜸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우리 부모님한테 왜 그래? 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건 당신이랑 네 애미애비지. 지 부모밖에 몰라서 아내는 거들떠도 안 보는 당신 같은 새끼랑 더는 못 살아. 며느리가 무슨 가정부인 줄 알고 온갖 거 시켜먹는 당신 부모도 이제 지긋지긋해. 몇 년 견뎌줬으면 충분하지 않아? 진짜 가정부가 필요한 거면 다른 여자 찾아. 지긋지긋해. 남편이 할 말을 잃고 어버버거리는 사이에 방으로 들어가서 제 짐을 대충 싸서는 바로 친정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어도 남편이랑 시부모랑 못 산다고 이혼할 거라는 제 전화에 놀란 엄마는 일단 바로 친정으로 오라고 했고 저는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돈어른이랑 남편 진짜 어떻게 내 귀한 딸한테... 단 한 번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터라 엄마는 내심 제가 그래도 무난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지 제 말이 끝나고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상황이 이렇게까지만 안 됐으면 이야기하기 싫었어. 엄마 걱정할까 봐. 아무리 내가 걱정할 게 싫었어도 그렇지. 이런 건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알아? 미안해. 그래도 아빠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자. 아빠 안 그래도 병원에서 아픈데 내 이야기 들으면 더 안 좋아질 거야. 나중에 아빠 괜찮아지면 그때 말하고 싶어. 그 뒤로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한테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욕설 메시지까지 보내더라고요. 전 그걸 캡처해서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신 부모 그만 안 두게 하면 소송 이혼으로 지저분하게 나갈 줄 알아. 이거 소송 가면 내가 유리한 거 알지? 위자료 주기 싫으면 빨리 합의 이혼해. 소송 가기는 가기 싫은지 바로 알겠다던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했는지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서도 자기 부모님한테 사과하라는 등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서류만 작성해서 지금은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순간이라도 사랑해서 내 편이 돼줄 거라고 믿은 적이 있다는 게 참 치욕스럽습니다. 엄마는 나중에 더 좋은 사람 올 거라면서 위로해주는데 솔직히 또 결혼하고 싶지는 않아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무쪼록 얼마 안 지난 일인데 꼭 옛날 일처럼 느껴지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이런 사람 있으면 꼭 사전에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처럼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요. 아, 그리고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남자 잘못 만나 바보처럼 산 거 인정합니다.